6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방학을 얼마 남기지 않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원격 수업을 하게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원격 수업에서는 그만큼은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시도를 해봐야겠죠. 여러분 교과서 수학책 100쪽과 101쪽을 이번 시간에 공부할 텐데요. 수학책이 혹시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클래스팅에 학습지로 똑같은 내용을 올려줬으니까 수학책이랑 똑같은 내용을 올려줬으니까 그거를 프린트를 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원격 수업을 통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선생님이 등교 수업 때도 보완을 해주겠지만 그 전에 클래스팅 댓글이나 문자, 전화 등등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바로바로 확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주는 학습 꾸러미 같은 거 꼬박꼬박 확인해 주길 바라고 무엇보다 매일 클래스팅을 확인해서 공부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똑같은 크기의 원을 점점 더 작은 조각을 내어 띠 형태로 만든 것을 알 수 있네요. 이번 시간에는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원의 둘레를 배웠죠. 원의 둘레 두 글자로 원주를 배웠고 이 원주와 지름의 상관관계 그리고 원주율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사용해서 문제 푸는 것을 선생님이 숙제로 내줬죠. 우리 까먹지 않게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원주, 즉 원의 둘레는 어떻게 재기로 했어요? 누구랑 누구? 지름 곱하기 원주율로 잴 수 있었죠. 자, 지름이 이렇게 있으면 대략 몇 배? 이 원의 둘레란 지름의 몇 배? 3.14배. 이 원의 둘레만큼 끈을 이렇게 두른 다음에 이 끈을 홀랑 풀어버리면 지름의 3.14배 정도 나올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습니다. 이 원주율이 3.14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원래 숫자는 3.14, 1, 5, 9, 2 어쩌고저쩌고 무한한 소수였고 우리는 이거를 다 계산할 수 없으니까 대략 3.14라고 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따라서는 3으로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3.1로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3.14로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요. 보통 우리 수학에서는 3.14로 계산을 합니다. 원주율이 3.14라는 거는 이 원주율이 3.14라는 거는 우리가 원주 또는 지름 중에 한 가지만 알아도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는 뜻. 원주율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원주나 지름 중에 한 가지만 알아도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원주, 즉 이 원의 둘레가 지름의 약 3.14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 이거를 사용하면 우리가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 보통 3.14로 계산을 할 것이고 지름은 어떻게 구해요? 자, 보세요. 두 개를 곱해서 원주가 됐다는 거는 지름은 원주에서 나머지 하나 원주율로 나누면 지름도 알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쵸? 두 개를 곱해서 원주가 됐다는 거는 원주에서 하나를 나누면 나머지 하나도 알 수 있다는 뜻. 우리가 이 상관관계를 통해서 원주와 지름을 구하는 연습을 지난 시간까지 열심히 해봤고 숙제도 평가 숙제도 내줬죠. 배운 내용 꼼꼼하게 기억해서 그 문제 풀어왔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원의 넓이를 배울 건데요. 우리가 원의 넓이를 구할 때에도 이 원주가 또 등장을 하니까 기대해 주세요. 여기 보면 준비물 5로 풀어보라고 했는데 수학 책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이 준비물 5에 있는 아래의 도형 조각을 활용하면 되겠고요. 학습지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준비물 5 없어도 선생님 설명을 들으며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에 선생님이 원을 어떤 도형으로 바꿔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도형으로 바꿔서 자를 수 있는지 여러분이 보세요. 이 원을 넓이를 궁금해해서 조각조각 내서 쭉 이어보려고 하네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 도형을 이어붙인 것 같아 보입니까? 약간 수박 같아 보이죠? 근데 이 원을 잘게 나누면 잘게 나눌수록 이 조각이 둥근 수박에서 좀 더 삼각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요. 여러분, 지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구는 둥글다라는 거를 우리는 과학 시간에 배웠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땅은 평평해 보이니까. 내가 여기 부천에서 서울로 가든, 부천에서 뭐 광주를 가든, 나는 자동차를 따라서 타고 또는 기차를 타고 그냥 무한정 앞으로 쭉 가면 거리를 이동하니까 마치 내가 사는 땅이 쭉 평범하게 이어진 걸로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 지구가 둥글다는 거를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알았죠? 과학자들이 또는 사람들이? 자, 배를 타고 땅을 지나서 바다를 지나서 멀리 앞으로만 쭉쭉쭉쭉 나아가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왔더라는 것이죠. 그쵸? 이 땅이 겉보기에는 평평하게 직선으로 이어진 것 같아도 이 땅을 쭉 가다 보면 언젠가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우와, 이 땅덩어리가 얼만큼 엄청나게 넓어서 그렇지 사실은 둥근 모양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했죠.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도요, 이 둥그러 보이는 원을 정말 작은 조각을 내보면 마치 직선처럼 평평하게 이어서 세울 수가 있어요. 이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이 작은 조각 하나가 삼각형에 가까워질 때까지 쪼개고 더 쪼개보면 자, 결국에는 무슨 모양이 되냐면요. 이 삼각형들이 잔뜩 늘어선 모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삼각형을 위아래가 짝이 되도록 맞춰놨어요. 왜요? 정말 삼각형을 작게 쪼개면요. 얘랑 이렇게 모아서 선생님 그림 그려주는 걸 보세요. 이 두 삼각형이 더하면 사각형이 되도록 꼭 맞는 한 세트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보면 원을 위쪽에는 초록, 아래쪽에는 주황으로 표시를 했죠. 자, 이 원을 여기는 반지름만큼의 길이일 테니까 이 원을 쭉 그냥 늘어놨다면 자, 초록색 삼각형이 요 윗부분만큼 쭉 늘어 세워질 거고 자, 아랫부분은 주황색 펜이 없어서 노란색으로 할게요. 요렇게 노란 삼각형이 쭉 늘어서는 모양이었을 거예요. 즉, 여기 나와 있는 요 길이의 2배만큼 늘어서 있겠죠. 그런데 이 2배를 너무 기니까 위아래를 한 세트로 바꿔서 여기에다가 여기 하나, 얘 2개를 짝꿍으로 이어서 위아래가 꼭 들어맞도록 합체를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합체를 해버리면 무한정 길게 늘리지 않고 이렇게 반 정도만 크기를 할애를 해도 한 그림 안에 두 가지를 다 나타낼 수 있겠죠. 선생님 말이 복잡했을 텐데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 초록색 부분은 요렇게 아래를 향한 삼각형 모양이고 이 주황색 부분은 위로 향하는 삼각형 모양인데 이거를 따로따로 늘어놓지 않고 한 쌍씩 되도록 합체를 해놓은 그림이 바로 가운데 있는 이 띠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얘를 처음에 대충 8등분으로 잘랐을 때는 수박 모양처럼 피자 모양처럼 약간 둥근 부분이 남아 있었는데 이거를 점점 더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둥근 면 없이 점점 일자로 밑변을 가진 삼각형 모양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치 지구는 둥근데 이거를 아주 잘게 나눠서 이어보면 끝없이 앞으로 펼쳐진 땅처럼 느껴지는 것과 같이 이 둥근 원도 작게 쪼개면 마치 끝없이 펼쳐진 직선처럼 이렇게 일자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원을 한없이 잘라서 이어붙이면 어떤 도형에 가까워지나요? 자, 여러분, 이 원을 잘게 쪼갰어요. 초록색 부분과 주황색 부분 각자 작은 수많은 삼각형들이 모여있게 되죠. 근데 이거를 요 삼각형이랑 위아래를 따로따로 놓지 말고 한 쌍씩 합체를 시키면은 위아래가 꼭꼭 들어맞아서 결국에 어떻게 된다? 직사각형. 마치 띠를 펼쳐놓은 것처럼 테이프를 펼쳐놓은 띠 모양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에 가까워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을 잘라서 이어붙이면 직사각형에 가까워진다. 이 작은 삼각형 조각은 수박 모양에서 일반 삼각형에 가까워지고 이걸 모두 이어붙이면 부피를 최대한 줄여서 위쪽을 향한 이 삼각형이랑 아래쪽을 향한 삼각형이랑 묶어서 한 세트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결국에 직사각형 모양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발견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 원의 넓이를 구할 때 사실 원이라는 거는 둥근 모양이기 때문에 삼각형이라던가 사각형이라던가 이렇게 딱딱 변으로 나눠지는 모양이 아니라 넓이를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최대한 이 각이 있는 도형을 활용해서 둥근 원의 넓이를 발견한 겁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원을 아무리 잘게 잘라도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면 조금은 둥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 자체가 곡선이니까 밑부분이 아주 조금은 둥글기는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구하는 방법이 아주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완벽하게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 방법이 바로 101쪽에 써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원리를 다 기억하기 어려우면 결국에 여기 가운데 상자에 있는 식 이런 것을 이제 공식이라고 부르는데 중학교 가면은 여러분이 외울 공식이 엄청 많아져요. 이 식만 외우면 원의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식만 알면.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왜 이 식이 나왔는지 정도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요 행동들을 한 겁니다.
식만 외우면 끝이긴 한데 그냥 바로 외우기보다는 왜 이런 식이 나왔는지 좀 이해를 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2번 문제에 답이 써 있죠. 자, 원을 한없이 잘라서 이어붙이면 무슨 모양? 직사각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직사각형 모양일 때 이 가로 길이는 뭘까? 자, 가로 길이 여러분 쉽게 생각했을 때 이거 원주 아니야? 라고 생각한 친구들 거의 훌륭했어요. 거의 훌륭했는데 자, 여러분 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 때 우리가 보세요. 삼각형들을 여기에 있는 삼각형들을 쭉 이어 붙였다면 요렇게 파티할 때 그 위에 붙이는 가랜드처럼 이런 모양으로 이어 붙였다면 요 위에 가로의 길이가 진짜로 원주가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짓을 했죠? 요 공간이 너무 아깝다고 부피 줄이겠다고 요 삼각형을 두 개를 한 쌍으로 합체했잖아요. 합체해서 요 삼각형 두 개를 사각형으로 맞췄잖아요. 약간 딱지처럼. 자, 그러면 자, 원래대로라면 원주 길이만큼 늘어졌어야 할 것이 어떻게 줄어든 거예요? 절반으로 줄었죠. 보이시죠? 여기 초록색 부분이랑 주황색 부분이랑 합체한 거. 자, 원래대로라면 원주만큼 길어졌어야 할 애를 요거를 두 개를 한 쌍으로 합치는 바람에 원주의 길이가 줄었어. 어떻게? 정확히 반으로 줄었습니다. 자, 반으로 줄어서 여기 요 가로 길이는 사실 이게 그냥 뾰족뾰족 삼각형을 쭉 늘어 세웠다면 진짜 가로 길이가 원주가 됐을 텐데 우리는 요 공간이 아깝다고 뭔 짓거리를 했냐면 아래를 향하는 삼각형이랑 위에를 향하는 삼각형이랑 한 쌍이 두 개가 한 쌍이 되도록 이렇게 가로의 길이를 반으로 줄인 거죠. 자, 그래서 원래대로 삼각형을 아래로 향한 삼각형을 이렇게 늘여 붙였다면 진짜로 원주만큼 길어졌을 텐데 요거를 두 개를 한 센트로 줄이는 바람에 요 직사각형의 가로가 어떻게 됐다? 원주가 아니라 원주의 2분의 1 원주의 절반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게 원래대로 그냥 삼각형을 쭉 이었으면 진짜로 원주만큼 길이가 나왔을 텐데 내가 이거 공간이 아까워가지고 삼각형 두 개를 한 쌍으로 줄여버리는 바람에 원주의 2분의 1만큼으로 가로 길이가 줄어버렸어. 이해됐나요? 원주가 아니라 원주의 2분의 1입니다. 깔끔하게 써볼게요. 뭐라고? 원주의 2분의 1. 요만큼 두 배가 됐어야 원주인데 이 공간이 아까워서 삼각형을 합체를 시키고 줄였어. 됐죠? 삼각형 두 개가 한 쌍이 되도록 줄였어. 그렇기 때문에 이 가로 길이도 원주에서 원주의 절반으로 바뀌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세로 길이는 뭐랑 똑같을까요? 자, 보시면 눈치 빠른 친구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요 삼각형을 이제 여기다가 옮겨 놨던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높이는 반지름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빈칸에 들어갈 정말 중요한 낱말을 외우시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위에 문제, 이 아래 직사각형, 이 원을 잘라서 조각조각 만들어 놓은 이 직사각형의 가로는 여기는 원의 무엇과 같다고요? 원주의 절반.
그쵸? 그냥 원주가 아니라 원주의 절반인 이유는 이 삼각형 두 개가 한 세트가 되도록 하는 바람에 원래 길이보다 반이 줄었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직사각형의 세로는 뭐랑 같다고? 원의 반지름. 요거는 반지름인 거 똑같다. 삼각형의 높이는 항상 반지름이었으니까. 요렇게 빈칸 채우고 이번 시간에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거 배우고 계십니다. 요거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다 썼을 거라고 생각하고 밑에 있는 말 읽어볼게요. 원의 넓이는 어떻게? 원주 곱하기 2분의 1. 이게 바로 직사각형의 가로에 해당하는 거죠. 그쵸? 우리가 원을 잘라서 이어붙였을 때 이 가로가 바로 원주 곱하기 2분의 1이었고요. 자, 반지름은 뭐예요? 세로는 뭐예요? 세로는 반지름. 이게 바로 직사각형의 세로. 자, 직사각형 넓이, 원의 넓이를 직사각형으로 바꿨을 때 이 가로 곱하기 세로는 각각 원주 곱하기 2분의 1이랑 반지름. 그쵸? 이해가 되죠? 요만큼이 가로, 요만큼이 세로인데, 자, 근데 여기서 문제. 지금 분홍색 펜이 원주에다가 이렇게 쳐져 있었죠. 이 원주라는 거는 뭐였어요? 원주율 곱하기 지름을 우리는 원주라고 했잖아. 그쵸? 보시면, 자, 원의 넓이, 원주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이라는 거 알았는데, 2분의 1이랑 반지름은 그냥 냅두고 자세히 보니까 이 원주라는 애가 사실은 원줄 곱하기 지름으로 구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쵸? 그쵸? 자, 원주였다가 지금 원줄 곱하기 지름이 갑자기 등장하니까 여러분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 원주는 원줄 곱하기 지름으로 구한다는 거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그냥 이어서 썼고요. 자, 그러면 너무너무너무너무 지저분하지만 조금 더 느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느릴까요?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주목. 선생님 펜에 주목. 여기 보시면 지름 곱하기 2분의 1이 나왔는데 여러분 지름의 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반지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어찌저찌 하다 보니 요렇게 식이 길어졌는데 지름 곱하기 반지름 요거 그냥 반지름 아니에요? 자, 그쵸. 지름 곱하기 2분의 1은 또 반지름이잖아. 그래서 반지름 쓸게요. 자, 그리고 뒤에 있던 반지름을 그냥 그대로 반지름이라고 쓰고 앞부분에 있던 원주율은 원주율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원래의 식은 우리가 원의 넓이를 이 직사각형으로 바꿔서 구하느라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하려고 했어요. 이 가로는 원주 곱하기 2분의 1이었고 세로는 반지름이었죠. 이 방법으로 원의 넓이를 구하려고 처음에 식을 이렇게 썼는데 얘를 어찌저찌 정리하다 보니까 이 원주라는 애는 원줄 곱하기 지름이었고 이 식을 정리하다 보니 아니 중간에 지름 곱하기 2분의 1은 그냥 반지름이잖아. 이렇게 어찌어찌 식을 정리하다 보니까 결국에 원의 넓이란 어떻게 됐다고요? 원주율 곱하기 자, 요거 뭐야? 반지름 그 다음에 반지름 정리를 하다 보니 원의 넓이를 구하는 식이 이렇게 정해지더라 라는 것이죠. 자, 너무 많은 정보가 몰아쳐서 힘든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딴 거 다 까먹어도 됩니다. 사실은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 하나가 바로 뭐예요? 요거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다시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원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기억을 되살려 보자면 처음에 우리가 이 원의 넓이를 구할 때 이 원을 쪼개고 쪼개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서 구했다는 거. 직사각형의 가로는 원주의 절반이고 세로는 반지름이었다는 거. 요거까지 기억하면 너무 좋고, 나 이 과정 떠올리면 너무 머리 아파요 하는 친구들은 뭐만 기억하라고요? 원의 넓이는 원주율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자, 이거 관련해서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아래와 같이 나올 겁니다. 자, 보시면 원의 넓이는 뭐라고? 원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라고. 원주율은 사실 정해져 있죠. 우리가 대충 3.14라고 외웠는데 이제 문제에서는 3.14로 풀라는 애도 있고 3이라고 이렇게 쉽게 구하라고 풀어보라고 내주는 문제도 있어요. 우리는 문제에서 하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아래에 자전거 표지판의 넓이를 구해보래요. 자,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원주율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지름을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반지름을 구해야 돼요. 자, 지름이라는 거는 반지름이라는 건 지름의 절반이죠. 얼마? 30cm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원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자, 원주율 3 곱하기 반지름 얼마? 30 곱하기 또 반지름 얼마? 30. 자,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자, 3, 3은 9, 10에다가 반지름 한 번 더 곱해야죠. 계산하면 2700이 나옵니다. 여러분, 냅다 숫자 보고 바로 곱하지 말고 어머, 얘 지름이네. 반지름을 구해야지 라고 정확하게 구하셔야 안 틀립니다. 자, 쉬운 문제라도 대충 풀지 말고 제대로 계산하시기를 바라요. 됐죠? 왼쪽은 2700 제곱센티미터. 오른쪽은 오른쪽은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중요한 내용을 기억했다라는 의미로 직접 풀어보세요. 식만 세우겠습니다. 자, 원의 넓이는 누구 곱하기 누구 곱하기 누구? 원주율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자, 문제에서 이 원주율을 뭘로 알려줬어요? 3으로 알려줬고, 반지름은 80 아닙니다. 얘의 절반이니까 40이죠. 40 곱하기 40. 이렇게 반지름을 정확히 구하셔서 여러분이 답을 한번 내보세요. 이번 시간 공부는 여기까지. 답 써서 오시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익힘책으로 복습을 해볼 거니까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는 이 원넓이 구하는 공식만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합니다. 원주 구하는 공식과 헷갈리면 안 돼요. 원주 구하는 공식은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고, 우리는 원넓이 구하는 공식, 원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다 라는 것만 이번 시간에 기억하고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